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 2주 연속 지금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물론 패스트트랙 상정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강수를 두고 나오는 속내가 뭘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엊그제 빙부상을 당했죠. 끝나고 바로 이렇게 장외 집회에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극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특별히 비판했는데요. 청와대 홍위병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독재 세력의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죠. 지금 송파 쪽을 맡고 있는가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몰고 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한성교 사무총장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민주투사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계속 글을 올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당분간 SNS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SNS를 올리는데 뒷 배경음악으로 좀비 관련된 노래를 실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외 집회 현장 한번 보시죠. 시장 정제시키자는 것이 극우입니까? 그게 극우라면 지금 이 정부 하는 것은 극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중단하라. 도둑회의해서 안건 상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원천 무효 불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그들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7세 청년입니다. 일하느라 수준도 못하고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반을 개돼지로 몰며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정권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던 청년들이 이제 이니 스탑을 외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배현진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못난 이미자 예쁜 배현진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 황장수 소장, 상당히 집회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죠?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 안 갔죠. 예. 저는 뭐 사실 한국당에 지금까지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진작 국민의 이 기본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권리에 같은 부분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러지 않다가 이제 자신들의 밥그릇,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사라지려고 하니까 이제서 나서서 투사인양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좀 불만이고요. 예. 또 뭔 런어웨이입니까? 런어웨이? 무슨 뭐 모델들 그렇게 워킹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저런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 특히 그 보수 성향의 국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해 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왜 2월 달에 1월 달이죠. 뭐 간헐적 단식이라 해가지고 예. 5시간 반 밤늦게 먹기 운동을 한 40일간 하다가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당의 무기력이 오늘날 패스트트랙 사건까지 이렇게 갖고 온 것이지 한국당이 제대로 투쟁하고 여당이나 청와대가 한국당이 두려웠다 하면 이런 일이 왔겠습니까? 뒤늦게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만은 한국당이 저런 것은 좀 진지하고요. 또 저기에서 비판하는
말들도요. 추상적이고 비본질적이고 알맹이 없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콕 집어서 원론적인 비판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발언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던데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좀 심한 말을 했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국회로 정치를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미 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를 그대로 두고는 못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을 하고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체증을 하겠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머리가 다 빠지도록 저 뒷머리를 보세요.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가겠습니다. 2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소 안 당할 분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토론하고 진지하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말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고소 고발해야 되고 검사에게 이르고 경찰관에게 이르는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예, 지금 듣고 싶었던 부분이 험한 말이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뭐 도둑놈 뭐 운운한 부분 있지 않나요? 한번 그 부분 들어보고 싶은데 준비되면 좀 틀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그겁니까? 그게 그거라면 지금 이 정부 하는 것은 극좌입니다, 여러분.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개특위 회장하고 정개특위 회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2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소 안 당할 분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정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 되지 마십시오. 김영주 의원, 예. 정말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여야 당 대표들인데 오고 가는 말들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공개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당 내부의 논의이기 때문에 조금 격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렇게 원내 혹은 실제적인 당 대표들조차도 격앙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뭐 원고가 쓰여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의 그 입장에 모호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모호성 때문에라도 아마 양당 대표가 제1여당, 제1야당 대표가 매우 격앙돼 있는 것이고 저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특히 야당이 어떤 장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특별히 그 논리나 어떤 설득력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눈에는 그냥 황교안 대표의 대선 홍보물, 공보물 자료를 수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정현 서로 도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렇게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왜 싸웠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지금 당장 휴전을 해야 됩니다. 마침 이제 연휴도 시작되니까 휴전을 좀 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막장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을 보고 복싱하다가 지금 선수가 갑자기 격투기로 룰을 바꾸자 이렇게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연동형 비례제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 늘리라고 국민들이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왜 꼭 지금의 시스템으로 늘리느냐? 지금
정의당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이 맞춤형 연동형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의당이 지금 여당 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득표율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게 아니고 5년, 10년 후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득표율 3%가 아니라 1%, 2% 같은 소수 정당,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라든가 기독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도 국회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면 이렇게 해서 토론을 거쳐서 국민 동의를 거둬서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내년에 민주당의 또 민주당 플러스 정치 세력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사달이 나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한국당의 투쟁 강도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 지금 이제 한국당의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의 문제라든지 또 현재 어떤 정당 시스템에 있어서 정말 비례대표들이 비례대표다운 어떤 정책 역량을 가지기보다는 지역구 못 나갈 사람들이 비례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처럼 현행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단 문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자유한국당이 내는 것을 보면 비례대표는 문제가 있으니까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관 진정성을 갖고 있냐. 예. 대안 안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아예 현행이라도 이번에는 그대로 가자면 저는 이해는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니니까 현재의 세제로 더 가보자. 부분 말하자면 개선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얘기되는데 있는 비례대표 자체가 더 이상 비례대표 뽑지 맙시다.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현수막이 비례대표 무용론. 이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예. 김종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나가는 속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기다가 이제 1타 3피 민생보다 금뺐지 이렇게 썼는데요. 예. 전 그전에 좀 간곡히 양당 대표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저는 마지노선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 여당 당대표께서 체증하겠다고 하시는 말씀하시지 말으셔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독재라는 용어 쓰시지 말아라. 독재는 불법으로 구금해서 고문하고 사람 죽인 정권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좀 하시지 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타 3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요. 계속 국정에 전혀 도움이나 지원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의 일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유권자를 진보나 보수로 확 갈라가지고요. 보수 유권자를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보수 진영 정계 개편을 촉진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방식들이 일관되게 이번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런 것들의 일관성들을 봤을 때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 정치가 양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게 많이 드는 거고요. 갑자기 또 지금 들어와서 황교안 대표께서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동안은 그럼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얘도 민생 얘기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턴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턴을 하실 거라면 장애 집회 그만하시고 빨리 돌아오셔서 대화를 해서 하나의 구멍들을 만들어내고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게 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힘들게 청와대에다 청원하지 않는 사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배지 쓰고 밑에 배지 또 영어로 배지 쓴 것은 무슨 뜻인가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말은 배지가 맞아서요. 안 그러면 또 이상하다. 금배지 이런 거 다른 거로 이해하실까 봐. 예. 저는 배지도 따고 배지도 따고 영어로 배지 그렇게 3피가 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 한국당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하기 전에 좌파 독재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기가 너무 힘든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서 좌클릭하는 것은 분명하죠.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기업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언론인들과 여러분들을 봤는데 자기 스스로를 적폐다 내지는 JP다. 적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앞에서 입을 타서 JP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말하기 전에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마치 50 시절이나 그 이전에
지금 그 86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때 정말 그 정권에 의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훈장으로 살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그때의 상황이 지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좌파 독재라는 것 얘기 자체가 지금 정권으로서는 왜 우리가 정당하게 대통령 선거를 해서 집권을 했고 6.13 지방선거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듣기 싫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당 부분 우파 내지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그 현 정권에서 납득한다고 하면은 어떤 스스로의 어떤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진영 변호사 만나시는 분은 독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두리번거립니까? 아니, 저뿐만 아니고 예.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 날마다 자유한국당 TV에 나와서 좌파 독재라고 그렇게 네, 외쳤는데도 그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그 생각을 대변해서 한국당에서 좌파 독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 한국당에서 어젠다를 정하고 그것을 밑에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제가 이번 토요일 장외 집회를 가봤는데 네. 촛불 시위할 때 하고 이 한국당 집회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촛불 시위는 뭐 가수들도 많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예. 축제 분위기인데 이 한국당 시위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여서 구호만 외치고 아까 우리 황장도 소장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콘텐츠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연예인들 몇 명 부르려고 했더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면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정권이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뭐 평화적이고 이런 건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민주정부고 뭐 평화를 얘기하지만 반대파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파쇼나 정말 군부 독재 못지않은 이러한 엄혹한 시간을 지금 나머지 반대 진영에서는 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좌파 독재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예. 김종욱 교수가 바로 한마디 꽂으셨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이러면 오해가 되실까 봐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24번의 회계 중에서 11번을 보이콧을 하셨어요. 어느 독재 정부하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이렇게 많은 보이콧을 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독재란 표현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독재란 표현은 진짜 되게 어렵게 판단하고 써야 될 전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독재에 참혹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서 5분의 3 이상의 정당이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독재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예를 들면 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밀어붙인다 이거 여기까지는 동의하겠지만 독재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저는 제가 정치학자로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는. 근데 제가 그 한 말씀만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2018년 작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해서 하면서 그렇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왜 거부를 하냐라고 했는데 정확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합의 처리했습니까? 한마디로 한국당 왕따시키고 일당 그 3야당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것,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강행했는 것,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합의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화에 참여도 안 했는데 아니 안을 갖고 나와야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 참여를 안 했으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나아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 할 때에 제일 마지막 합의에 보면은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안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한다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 현재 지금 그 여당과 청와대 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도 없죠? 그러니까 들어오셔야지 대화를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같이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벌써 패스트트랙 출발시켜 놓고 돌아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합의이고 그것이 바로 여야 협치입니까? 예. 노영희 변호사는 어떤 말씀 하시려고 했습니까? 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합의의 네. 정의가 정확히 뭐냐. 합의. 근데
좀 서로 간의 합의 정의가 일단 다른 것 같아서 뭐 물어보나 마나인 것 같아서 제가 팻말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독재라고 썼는데요. 네. 저도 지금 6분 패널에게 지금 독재 정권이냐 아니냐 OX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묻지 않기로. 제발 좀 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다른 야당에 대해서는 이중대, 삼중대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민정당 시절에 민한당 그때는 이중대, 안 삼중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솔직히. 아니, 저 지금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 우리 여기 시청자들께서 뭐 저는 요즘에 기가 차서 안 봅니다만은 대부분이 저를 갖다가 동물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 이름 앞에요. 비판을 해요. 아마 지금 한번 보시면 그럴 겁니다, 라이브에. 아, 그래요? 그래도 이게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비판도 용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국가 대사를 원하는데 서로 간에 비판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지 뭐는 말하고 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부터가 독재예요. 예,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두 번만 여쭤보고 싶은데, 김영주 의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자꾸 글을 올리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 자기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긴장관계를 풀어주기보다는 긴장관계를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왜 생각입니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뭐 자기의 개인의 의지 또 실제적으로 어떤 자기가 민정수석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예. 뭐 겉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정 정도 자기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거기서의 토론이 있을 수 있겠죠.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의지 표현을 하는 것이 뭐 잘못됐냐 하는 문제와 현재 청와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 매일 SNS 하고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있는 자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고 또 처음에 청와대 들어올 때 당분간 좀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글을 올리니까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박정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SNS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조국 수석은 다음번 총선에 부산에서 반드시 출마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만 방자한 행위죠. 이 검찰과 경찰 모든 사법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지자들에게 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독재다 뭐다 대통령 뒤에서 조신하게 이 뒷받침을 해야 될 참모가 이렇게 나서니까 이 반대 진영에서 볼 때는 이건 독재 정권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독재 정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뒤끝 장렬 정권, 권위주의 정권, 뭐 내로라물 정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은 독재와 싸워서 여태까지 온 아주 민주 평화 세력이라고 보니까 독재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또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대통령을 지칭하니까 아주 그냥 그 싫어하는데 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기본입니다. 풍자도 하고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부가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국 수석의 SNS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치 정국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권은희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 깜짝 카드를 꺼내 들었죠. 민주당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혹시 대치 정국의 어떤 변수가 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내일 이 부분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